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매수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증시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차이나 전기차 이슈와 이 이슈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차이나 전기차의 매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투자의 관점과 두 번째로 추세 투자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의 반등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이 중국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차이나 전기차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가 미국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드디어 상승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중국 증시의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JP모건 등이 앞으로 접근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또 GDP, 경제 성장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엄청 큰 호재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중국 증시는 최근에 이런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아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가 첫 유럽 공장 헝가리에 건설할 것이다 라고 위치가 낙점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비아디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30만 대를 처음으로 돌파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이 판매량이 테슬라의 순이익률까지 제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분명히 앞으로도 이 중국의 전기차 충분히 나중에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ATL입니다. 최근에 계속 전기차가 가격 경쟁 측면으로 가면서 중국의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원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가격 경쟁, 치킨 게임에서 지금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ATL과 비아디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반등이나 상승이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 반등을 이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으로 5일선과 10일선이 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서서 큰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전저점까지 떨어지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 10월 27일 날 이 급등을 했었을 때 영상에서 아직까지 현재 거래량 부족이나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매수를 할 때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관망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매수를 정 원하신다면 전 저점인 8,040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이평선들이 잘 수렴하지 못했고 분명히 추가적인 조정이나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하락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차트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한 부분에서의 양봉이 크기가 나쁘지 않고 전저점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일봉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크기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밑꼬리도 달았고 이제 상승 추세선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지금 매수를 하거나 계속 매수를 하실 때에는 이 상승 추세선을 손절선으로 잡고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매수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면, 매수를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손절선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아직 5주선에도 닿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월봉에서 굉장히 많은 음봉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월봉에서 반등조차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충분히 여기 시점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손절선을 잘 설정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한번 들어가 보는 시점으로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반등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봉에서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지는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잘 체크하시면서 매수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전저점을 손절선으로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생긴 상승 추세선을 손절선으로 꼭 설정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아직까지 바닥이 확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꼭 열어두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앞선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평선들이 주봉에서 이렇게 잘 수렴을 하고 이후에 21선, 20주선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발산을 할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여기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한다면 행보 구간이 오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의 확정이다라고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코인이나 여러 다른 좋은 발산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개별주나 이런 것들을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